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있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집온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친정은 몰락한 양반가였지만 그래도 옥분은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처녀였습니다. 시댁은 그 고을에서 제법 살만한 집안이었습니다. 논밭이 좀 있고 기와집도 그럭저럭 큰 편이었죠. 하지만 옥분에게 시집살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손이 그렇게 귀한 손이냐? 밥도 제대로 못 짓고 빨래도 엉망이고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의 구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 게으른 것이 아직도 안 끝났어. 밥이 너무 질어. 다시 해. 이 바느질이 뭐야? 실밥이 다 삐뚤어졌잖아. 옥분의 남편 이 진사댁 아들은 어땠을까요? 유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뭘 안다고?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키워야 해.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밤에 옥분이 울고 있으면 그저 등을 토닥여 주는 것이 고작이었죠. 미안하오.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그 말은 늘 공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알아 누운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살의 과부가 된 옥분. 시어머니는 더욱 독해졌습니다.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과부 주제에 밥이나 축내고 옥분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집에는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장가를 가서 분가해 나갔습니다. 이제 큰 집에는 시어머니와 옥분 단둘만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옥분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친정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친정에 한 번 다녀온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 내가 무슨 낯짝으로 친정에 가. 과부가 돌아다니면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가끔 친정에서 편지가 오면 그것을 품에 품고 몰래 울곤 했습니다. 편지에는 친정의 어려운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고생한다는 소식, 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 옥분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정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시어머니는 옥분에게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 주제의 돈이 왜 필요해? 밥이나 축내지 말고. 옥분은 밤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친정 식구들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옥분이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8살. 한창 꽃다운 나이지만 옥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편지조차 뜸해졌습니다. 친정이 너무 가난해져서
편지를 보낼 여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밤마다 친정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지. 옥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10년이나 됐으니 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 옥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독한 시어머니가,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라고? 정말 다녀와도 되는 겁니까? 그래,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옥부는 기쁨과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를 뵙고 동생들을 볼 수 있어. 10년 만에 귀향, 10년 만에 친정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옥분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왜 갑자기 허락하신 걸까? 그래도 옥부는 그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게 생각하자. 어쩌면 시어머님도 마음이 좀 풀어지신 거겠지. 다음 날 새벽 옥부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개떡이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어머님, 이게 친정 식구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옥부는 그 상자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떡이라도 친정 식구들한테 줄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도 밀려왔습니다. 10년 만에 가는데 고작 개떡 한 상자라니. 친정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이런 초라한 것밖에 못 가져간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어서 가거라. 해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할 거 아니냐. 예,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옥부는 개떡 상자를 품에 안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옥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0년 만에 귀한 길. 옥분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 그리고 묘한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개떡 상자. 옥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옥부는 새벽부터 걸었습니다. 친정까지는 하루 길이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또 산길을 걸어야 했죠. 10년 전 이 길을 걸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고 동생들도 어렸고 집안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지로만 들은 소식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더니 얼마나 힘드실까. 동생들은 얼마나 컸을까. 옥부는 품속의 개떡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개떡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죠. 이런 걸 들고 가다니 참 부끄럽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옥부는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로 친정 마을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고향.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옥분은 서둘러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옛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저거 옥분이 아니냐? 김진사댁 큰딸? 맞네, 맞아. 10년 만이구만. 어쩐 일이냐? 옥분은 허둥지둥 인사를 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 친정에 좀 다녀가려고요. 그래, 어서 가보거라. 내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다더라.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길, 옥분은 놀랐습니다. 담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옥분이 급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구석에서 야윈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아버지, 저예요. 옥분이에요. 옥분이? 아버지는 옥분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사이에 아버지는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왔구나. 아버지, 어쩌다가 이렇게. 옥분이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누나야? 하지만 동생들의 모습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둘째 동생 옥순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 논밭은 다 빼앗기고 이제 이 집마저 팔아야 할 처지야.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빚이 얼마나 되는데? 100냥이 넘어. 100냥.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안 갚으면 빚쟁이들이 집을 가져간대. 옥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막내 동생 옥남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그건 뭐야? 옥분의 품속에 있던 개떡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아, 이건 시댁에서 가져온 떡이야. 옥분은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고작 개떡 상자를 들고 온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떡이라도 먹자. 우리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 동생들의 말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어서 먹자.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개떡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에휴, 이것밖에 안 되네. 옥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이것밖에 안 주시다니. 하지만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옥분은 떡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속 떡을 다 꺼내자 상자 바닥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옥분이 상자 바닥을 만져보니 무언가 묵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닥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금덩이와 은덩이 그리고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동생들도 상자를 들여다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나, 이게 다 뭐야? 금이잖아, 은이잖아. 아버지도 다가와 상자를 보더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옥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금덩이가 5개, 은덩이가 10개, 그리고 돈이 수십 냥. 이것이면 친정의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님이. 옥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그 독하고 무서운 시어머니가 이런 것을 숨겨서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그럼 우리 살 수 있는 거야? 옥순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이것이면 빚도 갚고 살 수 있어.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님, 옥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10년 동안 친정에 가지 못하게 했는지, 왜 그렇게 독하게 굴었는지. 10년 동안 이걸 모으신 거구나. 나를 독하게 대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친정을 도우려고. 옥부는 상자를 꼭 끌어안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동생들도 아버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옥분의 친정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빚을 갚고 논밭을 되찾고 다시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걸까? 왜 이런 마음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 옥부는 빨리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옥부는 친정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빚을 갚았고 동생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논밭 일부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옥부나, 내 시어머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시어머님을 너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독하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시어머니가 몰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으셨겠지.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시고 본인도 궁핍하게 사시면서. 옥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나, 빨리 돌아가 봐. 시어머님께 감사 인사드려야지.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야겠다. 사흘째 되는 날, 옥부는 친정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급했습니다. 빨리 시어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부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옥부는 시댁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기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 옥분이 아니냐? 옥분아. 내가 왔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침울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옥분아. 너 아직 모르는구나. 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마을 아주머니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내 시어머니가. 어머니가요? 그저께 돌아가셨다. 옥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네, 내가 떠난 다음 날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 옥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럴 리가. 옥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집에 들어서니 이미 장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상을 당해 있었습니다. 형님이 오셨습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옥분은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안 돼요. 옥분은 영정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왜 이러세요? 왜? 옥분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동생이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걸 형님이 돌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옥분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독하게 굴었지.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친정 소식을 들었다. 내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나는 알았다. 내가 그 소식을 알면 어떻게 될지. 착한 내 성격에 친정을 도와드리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꾸고 물건을 팔고 결국 몸을 망치게 될 것을.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가 내 대신 친정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내가 알면 안 됐다. 내가 알면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갚겠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독하게 굴었다. 돈 한 푼 안 주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내가 친정 걱정을 못 하게 만들려고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다. 내 비녀를 팔고 옷을 팔고 밥을 아끼고 내가 친정에 갈 때쯤이면 충분한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내 친정의 빚을 다 갚을 만큼 모았다. 그래서 너를 보냈다. 옥분아,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 친정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마음 편히 살 수만 있다면, 나 하나 미움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나는 떠난다.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옥분아, 행복하게 살아라. 내 친정도 잘 보살피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옥분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편지를 꼭 껴안고 옥분은 통곡했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영정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미워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옥분의 울음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씨 부인 참 대단한 분이셨어. 저렇게 며느리, 친정을 몰래 도와주고 우리가 독하다고 수근거렸는데 알고 보니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옥분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옥분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자신의 옷과 장신구를 팔아 돈을 모았다는 것, 낀일을 걸으면서까지 돈을 아꼈다는 것. 형님, 어머니께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드셨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 돕느라 본인은 아무것도 안 쓰시고 한겨울에도 옷을 안 사 입으시고 아프셔도 의원도 안 부르시고 옥분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러면서까지 3일장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산에 모셨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옥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10년 동안 저는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독하다고, 무섭다고, 미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네요. 옥분의 눈물이 무덤 앞 풀바닥을 적셨습니다. 제 친정을 저 대신 지켜주시려고 당신이 미움받는 걸 감수하셨던 거네요. 어머님, 옥분은 무덤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후로 옥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하시던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친정도 자주 다니며 아버지와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조카 며느리가 옥분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어머니,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독해요. 돈도 안 주시고 늘 뭐라고만 하시고. 옥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1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얘야, 시어머니의 마음은. 옥분은 조카 며느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떡 상자 이야기를, 그 속에 숨겨진 금과 은 이야기를,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조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 때로는 사람의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단다. 특히
시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그렇지. 독하게 보여도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어. 조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옥분도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은 시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 개떡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옥분은 무덤 앞에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정은 어머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편히 돌아가셨고요. 동생들도 다 장가들고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개떡 상자였습니다. 옥분은 평생 그 상자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